숨이 턱 막히는 열기가 온 세상을 찐득하게 짓누르는 조선 후기의 어느 한여름이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태생의 굴레로 단단히 옥죄는 가혹한 신분 질서만큼이나 내리쬐는 여름 햇살은 가난한 백성들의 등짝 위로 지독하고 집요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경상도 안동 근처 산과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아늑한 분지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이곳에서 양반과 상놈의 세상은 감히 서로를 넘볼 수 없는 하늘과 땅처럼 명백히 나뉘어 있었지요. 그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는 이 지역의 세도가인 박대감의 거대한 기와집이 주변의 초가들을 발 아래로 굽어보며 위세 좋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의 넓디 넓은 마당 한 구석, 자결하는 태양 아래 제 그림자마저 증발해 버릴 것 같은 오후. 무쇠라 불리는 젊은 머슴이 묵묵히 땀을 씻으며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인 박대감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머슴이었습니다. 웬만한 장정 둘은 합쳐놓은 듯한 굵은 뼈대와 일로 다져진 다부진 몸. 그리고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는 과묵함까지. 박대감은 무쇠의 그런 우직함을 퍽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해냈고 제 목 이상을 해내면서도 결코 공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무쇠 자신조차도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단단한 무쇠 같은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얼마나 여리고 뜨거운 불꽃 한 점이 숨겨져 타오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지난 봄, 산나무를 캐러 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산속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한 시골 처녀, 아란이었습니다. 소나무 숲의 맑은 기운을 그대로 담아 놓은 듯한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 웃음 한 번에 무쇠에 거칠고 무채색이던 세상은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무쇠의 낮은 주인을 위한 고된 노동의 시간이었지만 그의 밤은 오롯이 아란을 위한 애틋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고된 노동이 끝나고 땀으로 축축하게 얼룩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혹여나 땀 냄새라도 날까 싶어 그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차가운 개울물에 몸을 몇 번이고 씻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그림자를 숨기며 나아가는 그 길은 세상 그 어떤 길보다 떨리고 설레는 길이었습니다. 왔구나, 무쇠야. 달빛을 머금은 하얀 옷자락을 나부끼며 수줍게 서 있던 아란이 그를 보며 환히 웃으면 무쇠는 온종일 짊어졌던 세상의 모든 고단함과 서러움을 까맣게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기다렸느냐, 아란? 행여 누가 보지는 않았고. 바람이 찬이어서 들어가야지. 무쇠는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연모하는 이를 향한 애틋함과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거친 손으로 그녀의 여린 어깨를 감싸주는 것조차 망설였습니다. 걱정 마라. 이 깊은 밤에 누가 우리에게 신경을 쓰겠어? 그보다 너야말로 괜찮은 것이야. 낮에 내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는데 그 뙤약볕 아래 쉴 틈도 없이 일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다 아팠다. 아란의 고운 손이 주저하는 무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상처투성이의 손이었지만 아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 하나가 무쇠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번만 잡아주면 나는 괜찮다. 이 손으로 너를 지킬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100번, 1000번은 견딜 수 있어. 그런 무서운 말은 마라, 무쇠야. 나는 내가 다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 우리는 그저 이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더 바라는 것이 없다.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밤의 미래는 더욱 애틋하고 절실했으며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했지요. 하지만 그들만의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당을 쓸던 무쇠에게 동료 머슴 중 가장 오래된 이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이, 무쇠.
자네 요즘 얼굴빛이 말이 아니야. 안 그래도 가죽만 남았는데 더 마르면 어쩌려나. 혹시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는가? 아닐세, 형님. 그저 날이 더워 입맛이 없을 뿐이지. 걱정 말게. 무쇠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빗자루질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머슴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더욱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조심하게. 요즘 대감 어른의 눈길이 아주 매서워. 특히 자네가 각별히 여기는 그 소나무 숲 근처에 사는 아란 처녀 말일세. 어른께서 며칠 전에도 저잣거리를 지나가는 그 처자를 보고 참으로 곱게 익은 과실이라며 몇 번이나 입맛을 다시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그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었어. 자네와 그 처녀 사이에 무언가 있다면 더더욱 몸을 사리고 그림자까지 감춰야 할 것이야. 저 양반, 한번 눈들인 것은 절대 놓치는 법이 없는 사람이네. 동료의 말이 서늘한 비수처럼 나라와 무쇠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다는 듯이 마루 저편에서 박대감이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띤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느릿느릿 걸어와 무쇠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집안의 으뜸 일꾼 무쇠가 마당을 쓸고 있었구나. 내 놈이 한번 쓸고 나면 먼지 한 톨 남지 않으니 과연 내 집머슴 중에는 내가 최고다. 과찬이십니다. 나리. 무쇠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려 혹여나 나리에게 들릴까 조마조마했습니다. 헌데 무쇠야. 박대감은 턱짓으로 마을 쪽을 가리켰습니다. 정확히는 아란의 오두막이 있는 소나무 숲 방향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햇살이 뜨거워 그런지 산과 들의 열매들이 참으로 실하게 익어가는구나. 저기 저 살구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아주 먹음직스러워. 잘 익은 것은 제때 따서 그 맛을 보아야 하는 법이지. 너무 오래 두면 썩어 문드러지거나 날쌘 다른 짐승이 먼저 채어가기 마련이지 않겠는가? 안 그런가, 무쇠야. 박대감은 무쇠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고는 의미심장하고 불쾌한 웃음을 남긴 채 안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쇠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란의 부드러운 손길을 떠올리며 피어났던 작은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서늘하고도 시커먼 공포가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그는 꽉 쥔 빗자루 자루가 부서져라 힘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종놈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끔찍한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지독했던 여름이 가고 들판의 곡식들이 황금비드로 고개를 숙이는 가을이 왔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에 드디어 피할 수 없는 파문이 일었습니다. 아란의 배가 이제는 얇은 오드로도 더 이상 가릴 수 없을 만큼 눈에 띄게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인도 치르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은 가을날 마른 들판에 붙은 불처럼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따가운 돌멩이처럼 사정없이 날아와 박혔고 한때는 정겹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마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결국 마을 안악들이 기어코 일을 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때를 지어 그녀가 홀로 사는 흙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아란아, 문 열어라.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아이 아비가 누구인지 어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무엇하느냐? 내가 정녕 우리 마을의 명예에 똥칠을 하려는 게냐? 어서 나와서 해명을 하거라. 문을 걸어 잠근 채 방 안에 웅크리고 있던 아란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삼키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무쇠를 지켜야 했습니다. 마침내 문을 열고 나온 아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저 혼자만의 아이입니다. 그 누구의 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아라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정한 여인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힌 채 그녀는 정든 집에서 쫓겨나 마을에서 가장 외지고 허름한 흙집으로 옮겨져야만 했습니다. 무쇠는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멀리서 소나무 뒤에 숨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자신이 아비라고 울부짖고 싶었지만 그의 두 발은 땅에 뿌리 박힌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서는 순간 아라는 머슴과 통한 계집이라는 더 큰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태어날 아이는 종의 자식이라는 더 무거운 굴레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그는 제 비겁함과 무력함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란의 소문은 결국 박대감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고 그 소식은 그의 마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광기 어린 불을 지폈습니다. 자신이 눈들였던 탐스러운 과실을 감히 어떤 미천한 놈이 먼저 채워갔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는 그날부터 매의 눈으로 집안의 모든 산의 종들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내 한 사람, 바로 무쇠에게로 향했습니다. 평소 우직하던 무쇠의 낯빛이 어두워지고 몸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가는 것을 그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저놈이다. 필시 저놈이 틀림없어. 박대감은 그날부터 사사건건 무쇠에게 트집을 잡으며 혹독하게 그를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짓밟고 파괴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악의에 찬 괴롭힘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부는 오후, 박대감은 장작을 패고 있는 무쇠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쇠야, 이리 와서 꿇어앉거라. 얼음장처럼 싸늘한 그의 목소리에 무쇠는 도끼를 내려놓고 그의 앞에 묵묵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대감은 무쇠가 쌓아 올린 장작더미를 발로 인정사정 없이 툭 찼습니다. 내 놈, 요즘 정신이 온통 딴 데가 있구나. 제 분수도 모르고 제 것이 아닌 것을 탐하면 일이 되는 법이다. 내 놈이 밤마다 몰래 탐한 것이 무엇이냐? 어서 정직하게 말해 보아라. 무쇠가 입을 열지 않자 기다렸다는 듯이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탱자나무 회초리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무쇠의 등을 가차없이 후려쳤습니다. 살점이 터져나가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무쇠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매를 맞았습니다. 그는 이 고통 속에서 차라리 위안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겪는 고통을 지켜만 봐야 하는 죄인이 이 정도의 벌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독한 놈. 아직도 내 놈의 죄를 구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것이냐? 무쇠는 피가 배어나오는 터진 입술을 움직여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소인. 나리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제 불찰일 뿐입니다. 불찰? 하, 좋다. 내 놈의 그 독한 기계가 과연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구나. 박대감의 잔인한 괴롭힘 속에서 무쇠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촌농처럼 시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고 잔인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하늘은 끝내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지는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원망과 절망의 검은 안개에 뒤덮였습니다. 바로 그때 박대감은 이 모든 절망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굶주린 백성들 앞에 나서서 구원자라도 된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이, 이 끔찍한 가뭄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을에 부정한 것이 끼어 하늘이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혼인도 치르지 않은 계집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으니 이 어찌 하늘의 크나큰 진노가 아니겠습니까? 박대감의 손가락이 정확히 아란이 사는 저 멀리 외딴 흙집을 가리켰습니다. 굶주림과 공포에 이성을 잃어가던 사람들의 눈빛이 일순간 광기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 때문이다. 부정한 것을 없애야 하늘이 노여움을 푸실 것이다. 맞소? 저 부정한 어미와 그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들의 피로 이 더러워진 땅을 정화해야 합니다.
박대감의 선동은 완벽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횃불과 농기구를 손에 들었습니다. 분노와 광기로 가득 찬 함성이 밤길을 찢었고 수십 개의 횃불이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거대한 뱀처럼 꿈틀거리며 망설임 없이 아란의 흙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헛간 구석에서 지친 몸을 누이고 있던 무쇠의 귀에도 그 짐승의 울음 같은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으로 보이는 횃불의 행렬이 어디로 향하는지 깨달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를 짓눌러왔던 지독한 죄책감과 무력감, 체념의 쇠사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이대로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비겁자로 살아남느니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무쇠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이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힘이 온몸에서 솟구쳤습니다. 그는 성난 무리가 아란의 흙집 문짝을 뜯어내려던 바로 그 찰나에 사람들 앞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모두 멈추시오. 수척하고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온 마을을 압도하는 절박함과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도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흡족하게 즐기고 있던 박대감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무쇠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잠시 당황하여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네 이놈, 무쇠야.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었느냐? 종놈 주제에 감히 어디라고 끼어드는 것이냐? 썩 비키지 못할까? 하지만 무쇠는 더 이상 주인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그 옛날의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대감을 벌레 보듯 차갑게 등지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똑바로 섰습니다.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시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저 아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저의 정인입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아비는 바로 저입니다. 하늘의 벌이 이 마을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 무쇠에게 내려야 합니다. 저 여인과 같 태어난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저에게 물으시고 저들을 제발 살려주시오. 그가 모든 것을 토해내며 피 맺힌 절규와 함께 무릎을 꿇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하고 무언가 무쇠에 메마르고 갈라진 이마 위로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빗방울이었습니다. 비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거짓말처럼 잿빛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든 횃불을 떨어뜨렸고 치익 소리를 내며 꺼져가는 불꽃 위로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장대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때 무리 속에 있던 한 늙은 농부가 무쇠와 흙집을 번갈아 보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하늘이 저들의 편이다. 저들의 억울한 사정과 지극한 사랑의 하늘을 움직인 게야. 그 한마디는 둑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이제 이 모든 비극을 부추기고 자신들을 기만한 박대감에게로 향했습니다. 진짜 죄인은 저놈이다. 진짜 하늘의 벌을 받아야 할 놈은 저 박대감 놈이다. 가뭄으로 우리 모두가 굶어 죽어갈 때 자기네 창고에 쌀을 가득 쌓아두고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저놈 아닙니까? 맞소. 내 어린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 쌀 한 톨 빌려주지 않던 위선자가 바로 저놈이오. 하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멀쩡한 아란 처자를 탐내다 제 마음대로 안 되니 부정한 것이라 몰아세워 우리 손으로 죽이려 한 것이다. 우리가 저놈의 살인 도구가 될 뻔했다. 민심은 순식간에 그리고 완벽하게 돌아섰습니다. 하늘의 뜻이 명백해진 지금 그들은 더 이상 박대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지만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소나귀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거세게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이 마을의 모든 죄와 거짓, 그리고 아픔을 씻어내려는 듯 밤새도록 대지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고 싱그러운 모습으로 깨어났습니다.
밤새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에 의해 박대감과 그의 집안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곳으로 귀향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는 지난날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온갖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랑에 대한 조심스러운 존중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마을 어른들이 무쇠와 아란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날에 모질었던 말과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쇠 총각, 그리고 아란 아씨.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네? 굶주림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고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짓을 할 뻔했어. 부디 우리를 용서해주게. 자네들의 그 하늘처럼 깊고 귀한 사랑을 우리 같은 미련한 것들이 몰라보고 죄를 지었네. 무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온 아란의 손을 잡고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들 너무나 힘들고 절박했기에 벌어진 일인 것을요. 모두 지난밤에 비해 씻어 보냈으면 합니다. 그의 겸손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봄눈처럼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작고 아담한 초가집을 지어주고 텅 빈 곳간을 채워주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어느 맑은 날, 무쇠는 아란과 함께 새로 얻은 집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란의 배는 이제 누가 보아도 만삭이었습니다. 무쇠야, 나는 그날 밤이 아직도 꿈만 같아. 모두가 횃불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할 때, 내가 내 앞에 태산처럼 서서 모든 것을 고백하던 그 순간이 말이야. 정말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무쇠는 아란의 손 위로 자신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포겠습니다. 무서웠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당장이라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 하지만 너와 우리 아이를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네. 아란아.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신분이나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의 비겁함이라는 것을 말이야. 그의 진솔한 고백에 아란의 눈가에 맑은 이슬이 방울 맺혔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무쇠의 넓은 어깨에 가만히 기댔습니다. 그해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을에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란은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옥동자 같은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구해준 기적 같은 비를 영원히 기억하며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라 지었습니다. 무쇠와 아란, 그리고 하늘이, 세 식구가 사는 작고 아담한 초가집에서는 매일같이 아이의 청아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무쇠는 더 이상 남의 짚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내어준 작은 밭을 부지런히 일구어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에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하늘이를 바라보던 아란이 무쇠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비록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지도 비단 옷을 입지도 못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지요. 무쇠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며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아내와 딸을 번갈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소. 고된 하루의 끝에 당신과 우리 아이의 웃는 얼굴을 마주하고 이 따뜻한 밥을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 말고 더 큰 행복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소? 두 사람은 신분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의 법도는 여전히 그들을 차갑게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시련의 강을 건너며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진정으로 귀한 것은 남들이 정해놓은 지위나 재물이 아니라 정직한 땀으로 일군 소박한 결실에 함께 기뻐하는 매일매일의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무쇠와 아란은 비록 양반가의 부귀영화는 아니었으나 서로를 보듬고 사랑으로 일군 그 작은 행복 속에서 그 누구보다 귀하고 값진 사랑을 지키며 오래